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4주차 실습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뷰 페이저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글라이드를 이용해서 이제 URL을 통해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실습 강의 때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비어있는 프로젝트부터 이제 따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금 MT뷰로 만든 상태고, 여러분들이 앞선 강의에서 계속 만들었다시피 MT뷰스 액티비티에서 네, 이름을 제가 이번 시간에 뷰 페이저를 할 거기 때문에 뷰 페이저 example 네, 이름을 만들어 두시고 이니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똑같이 이제 초기 세팅 해줘야겠죠. 바인딩 설정하기 위해 빌드 피처스에서 뷰 바인딩 true로 바꿔주고, 네, 싱크 나우 꼭 해주신 다음에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바인딩 활용하기 위해 바인딩 변수 선언해주고,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셋 컨텐트 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이번 강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이번 강의 사용할 글라이드는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에서 쓰는, 라이브러리를 끌어와서 쓰는 이제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빌드 그레이드를 해서 의존성부터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라이드 같은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끌어올 때 GitHub 아니면 공식 문서 이런 데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찾아서 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글라이드 안드로이드의 구글창에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뭐 문서들 혹은 블로그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한번 GitHub로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네, 해당 글라이드를 만든 이 외부 라이브러리를 만든 이제 GitHub로 표시된 모습인데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글라이드에 대한 설명을 리드미로 정리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다운로드는 뭐 이렇게 하고, 뭐 글라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뭐 코드를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된다. 스테이터스, 컴패티빌리티, 빌드, 뭐 샘플 이런 식으로 네, 정리를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실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GitHub 라이브러리를 갖고 오겠다 그러면은 검색을 해서 이렇게 리드미에 한번 읽어보시고, 사용 방법에 대한 기능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정리해 놓은 상태가 많으니까 꼭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 라이브를 쓰기 위해 임플리멘이션의 이 부분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복사를 해주고 붙여놓고 형식을 같게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꿔주고 싱크 나우까지 해주시게 되면 네, 이렇게 하면은 의존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서 URL을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돼요. 1주차, 2주차 때 배우신 걸로 아는데 이제 퍼미션을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퍼미션 설정하는 방법으로 먼저 use this permission을 해주고, 이제 태그로 이제 인터넷에 대한 퍼미션을 줘야겠죠. 인터넷에 치면은 네, 이렇게 완성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구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겠다라는 use this permission을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니페스트 XML에서 구현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글라이드를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저희가 먼저 XML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 기능 구현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아웃 배치부터 할게요. 일단 기존 텍스트 뷰를 지워주고 어떤 레이아웃을 배치할 거냐, 저희가 이제 뷰 페이저를 배치하고 그 아래 텍스트 뷰를 배치할 건데, 이 뷰 페이저에서 저희가 스와이프 할 때마다 이 텍스트가 해당 뷰 페이저의 포지션을 감지해서 텍스트도 변경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뷰 페이저를 레이아웃 배치시키는 방법은 이제 뷰 페이저라고 검색하면 이제 뷰 페이저 2가 나오겠죠. 앞선 이론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뷰 페이저 2를 이제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뷰 페이저는 뷰 페이저 2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뷰 페이저 2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똑같이 위즈와 하이트를 설정하라는 코드가 나오겠죠. 네, 일단은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즈를 매치 페런트 하이트를 0dp로 설정해주고 탑 투 탑을 페런트로, 그리고 바텀 투 바텀을 해당 텍스트의 위쪽으로 배치를 해야 할 텐데, 네, 텍스트를 먼저 배치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냅두고 하단에 먼저 텍스트 뷰부터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뷰로 텍스트 뷰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매치 페런트 그리고 컨텐트 지정해 주시고, 하이트를 먼저 컨스트레인트를 설정하면 바텀 투 바텀으로 페런트로 이렇게 제일 아래에다가 배치를 해주고, 텍스트 사이즈는 뭐 한 30sp 정도 할게요. 텍스트는 데이터를 넣을 거지만 임의적으로 뭐 기러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비티를 센터라고 해주고, 패딩 값도 넣어줄까요? 네, 패딩 값으로 뭐 한 10dp 이 정도만 넣어주시면, 네, 하이트가 웹 컨텐트이기 때문에 안에 컨텐트 안에 해당하는 요소에 패딩을 넣어줘서 이렇게 이 사이 간격이 10dp로 표시가 된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디는 뭐 TV 애니멀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전 시간에 과일로 했으니까 이번에도 과일로 해볼까요? 네, 뭐 토마토 그리고 TV 프루트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네, 텍스트 뷰 설정했으니까 이제 바텀에 제약 조건을 걸 수 있겠죠. 바텀 투 바텀을 TV 프루트, 네, 바텀 투 탑이겠죠. 탑으로 해야 여기서부터 이제 텍스트 뷰 위까지 뷰 페이저 그리고 하단에 텍스트 뷰를 이제 위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뷰 페이저 설정할 레이아웃을 만들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뷰 페이저가 리사이클러 뷰의 구조와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의 구조와 많이 비슷하다고 했죠. 네, 마찬가지로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아이템 객체를 생성해서, 네, 그 아이템 객체를 생성해서 화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이템 객체를 만들어 줄 건데요. 뭐 아이템 이미지라고 이제 레이아웃을 만들어 줄게요.
네, 그럼 이 레이아웃 화면에서 저희가 뷰 페이지 안에 표시될 각 아이템이 어떤 게 들어갈지 설정해 주시면 될 텐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글라이드를 사용해서 이미지 뷰를 표시하는 방법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뷰 페이지 전체를 매치 패런트로 차지하고 그 안을 이제 이미지 뷰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 뷰로 마찬가지로 매치 패런트로 해주고 스케일 타입을 네, 이제 앞선 주차에서 다 배우셨겠지만 네, 이번 강의에서 센터 크롭으로 한번 스케일 타입 지정할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작성하시다가 다른 뭐 fit xy, fit center 이런 걸 이용하고 싶으면 한번 바꿔 보시면서 아, 이때는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름을 설정해 줄 거니까 이미지 뷰니까 iv 하고 뭐 아이템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설정을 해줄게요. 네, 되셨나요? 네, 이제 저희가 아이템 객체도 완성했고 액티비티 레이아웃까지 배치를 완성해줬으면 이제 어댑터를 만들어줘야겠죠. 뷰페이저의 어댑터를 만들기 위해서 리사이클러브의 어댑터 만들어줬던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뭐 뷰페이저 이름을 fruit 뷰페이저 어댑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까요?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줄게요. 네, 되셨나요? 이 뷰페이저 어댑터는 네, 지난주에 배웠던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와 좀 많이 유사합니다. 네,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생성자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데 저희가 글라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를 받아와서 글라이드에서 이미지를 출력하기 때문에 생성자로 컨텍스트를 이제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변수를 컨텍스트로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미지 데이터를 넣을 URL이 들어있는 배열을 선언해야 하기 때문에 value 뭐 이미지 리스트를 이제 뮤터블 리스트로 한번 배열을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URL은 이제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스트링 타입이 들어가야 합니다. 네, 뒤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작성했던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 마찬가지로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를 상속받고 파라미터로 이제 저희 어댑터의 뷰 홀더를 파라미터로 가지면 되겠죠. 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작성했으면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뷰 홀더를 클래스 내부에 중첩 클래스로 선언해 줘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날 클래스 마찬가지로 뷰 홀더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네, 바인딩을 아이템의 이미지 바인딩을 얻고 아이템 이미지의 바인딩을 얻고 마찬가지로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를 상속받겠죠. 뷰 홀더를 상속받겠죠. 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실수를 했던 것 같은데 뷰 홀더에서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바인딩 점 아이템 객체로 이제 이 해당 네, 죄송합니다. 네, 해당 아이템 객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템 객체로 바인딩 점 루트 선언을 해줘야겠죠. 네, 그럼 먼저 이렇게 뷰 홀더 클래스를 작성을 해주고
리사이클러 뷰에서 저희가 오버라이드 해줘야 되는 세 가지 메서드 기억하시죠? 네, 임플리먼트 하고 세 가지 메서드 똑같이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언이 됐다면 이번에는 먼저 뷰 홀더부터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번 강의와 똑같이 바인드 함수를 선언하고 이 on 바인드 뷰 홀더에서 이 바인드 함수를 호출해서 관리하는 식으로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인드 함수를 하고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스트링 타입의 이미지 URL을 글라이드를 통해 받아서 이미지 뷰에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뭐 이미지 URL로 스트링 타입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이 해당 URL이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URL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을 해준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여기서 글라이드를 통해 이제 이미지 뷰에 표현을 하는 방법을 할 텐데요. 글라이드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용 방법은 저희가 이제 의존성을 추가해서 라이브러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글라이드라고 표현을 하면 저희가 선언한 이 의존성이 표현이 되겠죠. 네, 글라이드 점하고 이제 with로 저희가 가져온 이 컨텍스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컨텍스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로드로 저희가 이제 어떤 가져온 이제 URL을 이 로드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뷰 홀더에 선언한 이 바인드 함수에서 각자 이 리스트 배열에서 가져온 이미지 URL을 로드할 거기 때문에 이미지 URL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into 함수로 이제 어떤 이미지 뷰에 넣을지를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아이템 뷰에 아까 만들었던 아이템이라는 이미지 뷰에 넣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뭐 글라이드에 추가적으로 네 이제 뭐 기본적인 기능인 뭐 플레이스 홀더 뭐 이제 이런 함수나 아니면 뭐 에러 같은 이제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거는 직접 넣어 보시면서 어떤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네,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서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글라이드까지 완성이 됐으면 이제 create view holder, get item count, bind view holder 작성해 줘야겠죠? 네, create view holder도 마찬가지로 앞선 주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뷰 홀더가 생성되었을 때 호출되는 메서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이템 이미지 바인딩을 인플레이션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from parent.context 해주고 뷰 그룹을 parent 하고 attach to parent를 false로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턴 값으로 뷰 홀더를 바인딩을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get item count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마찬가지로 이미지 리스트의 크기만큼 반환을 해주면 되겠죠. 이 get item count 메서드의 경우 뷰 페이저에서는 이제 저희가 작동 방식이 뭐 무한 스크롤처럼 이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좀 이 메서드를 좀 다르게 설정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5주차에서 네, 제가 좀 강의를 아마 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이 부분의 무한 스크롤의 경우 이 get item count의 형식이 바뀔 수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on bind view holder 메서드는 이제 저희가 위에서 만든 이 bind 함수를 이제 스크롤 될 때마다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뷰 홀더에 해당 저희가 만든 뷰 홀더에 bind 함수를 호출하고 이미지 리스트에 포지션을 네,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네,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와 굉장히 유사점이 많고 거의 동일해 보이죠. 네. 어댑터는 사실 이게 좀 비슷하지만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구현해야 될 작업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다음은 메인 액티비티를 구현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저희가 메인 액티비티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제 넣을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init 더미 데이터 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에서 이미지 리스트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할게요. 네, 그 전에 저희가 뷰 페이저와 그리고 텍스트 뷰에 표시할 이제 데이터 배열을 자료 구조를 먼저 선언을 해줘야겠죠. 이미지와 텍스트를 표현할 자료 구조를 선언하기 위해서 뭐 간단하게 value 이미지 리스트를 이미지 리스트라고 해주고 뮤터블 리스트로 스트링 타입을 넣어줘야겠죠. 이미지 URL을 저희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링 타입을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의 변화에 따라 텍스트를 이미지 변화를 감지해서 텍스트를 다르게 표시할 거기 때문에 텍스트 리스트도 이미지 리스트의 포지션에 맞게 선언을 해주기 위해 얘도 뮤터블 리스트로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이 배열에다가 저희가 만든 데이터를 추가를 해주는 형식으로 한번 이 함수에서 구현을 할게요. 이미지 리스트.add 하고 이 함수에 이제 저희가 가져올 이미지 URL을 스트링 타입으로 넣어주면 되는데 뭐 어떤 이미지를 가져올 거냐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글라이드를 사용할 때 이제 웹사이트에서 가져오는 이 이미지 사이트로 픽사베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이미지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뭐 저희가 과일을 이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뭐 사과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사과 그림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해주시고 저희가 만든 이 이미지 리스트.add에 주소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리스트에 추가했으니까 이 텍스트 리스트도 같은 포지션에 이제 같은 해당하는 파일 이름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사과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다른 것도 넣어볼까요? 바나나 치면은 좀 이미지가 네, 이걸로 할게요. 네. 이미지 리스트.add 똑같이 해당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복숭아까지 한번 넣어줄게요. 복숭아가 좀 되게 많네요. 뭐 이걸로 할게요. 네, 복숭아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리스트 점 엔드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텍스트 리스트를 이제 각 이미지에 맞게 한번 추가를 해줄게요. 사과랑 바나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숭아,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준 모습입니다. 네, 데이터까지 넣어주셨다면 이제 저희가 뷰 페이저를 한번 설정을 해줘야겠죠. 여기도 뷰 페이저 만드는 함수를 객체화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니 뷰 페이저라는 함수로 따로 객체를 관리해서 만들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일사이클러뷰 어댑터를 액티비티에서 선언할 때 이제 선언해준 방법 기억나시죠? 한번 그대로 일단 해볼게요. 바인딩에 저희가 먼저 이제 뷰 페이저의 아이디를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빼먹었네요. 네. 먼저 뷰 페이저 아이디부터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뷰 페이저이기 때문에 VP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는 모습이죠. 네, 다시 돌아와서 바인딩의 아이디인 VP 프루트의 어댑터를 이제 작성해 주시고, 저희 어댑터 선언했던 것처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프루트 VP 어댑터로 작성해 주시고, 이제 이 해당 어댑터의 다른 점이, 저희는 이제 리사이클러뷰에는 이제 데이터만 넘겨줬지만 이번에는 이제 글라이드를 표현하기 위해 컨텍스트도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와 그리고 저희가 추가할 이 이미지 리스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뷰 페이저에 이제 스와이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뷰 페이저의 오리엔테이션을 설정해 주시고, 뷰 페이저 2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뭐 호리전탈 아니면 버티컬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번 강의에선 좌우로 스와이프 할 거기 때문에 호리전탈로 한번 선언을 해줄게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직 텍스트 변화에 감지하는 코드는 넣지 않았고, 네, 이렇게 실행이 된 모습인데, 네, 지금 불러오느라 좀 로드가 걸리네요. 네, 이런 식으로 사진을 뷰 페이지를 통해서 스와이프를 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추가해야 될 작업은 이 이미지 리스트의 포지션에 따라서 텍스트 뷰의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되는 이제 이 감지하는 코드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추가하기 위해서 이니 뷰 페이저 안에 저희가 뭐 이 텍스트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함수를 따로 객체화를 시킬게요. 뭐 텍스트 뷰 체인지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네. 네, 되셨나요? 이제 여기서 그러면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뷰 페이저에 이제 스와이프 돼서 포지션이 바뀔 때마다 텍스트에
변화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바인딩에 뷰 페이저를 쓰고 나타내 주시면은 저희가 이번에 이용할 거는 register on page change callback이라는 이제 함수인데요. 네, 일단 이 가장 먼저 이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합니다. 콜백 함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를 감지해서 다른 행동을 하게 하는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배웠던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클릭 이벤트 처리도 저희가 콜백 함수를 이용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이번에도 페이지가 변경될 때마다 감지해서 텍스트 뷰를 변경하기 위해 콜백 함수로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register on page change callback, 이제 페이지가 변경될 때마다 콜백 함수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익명 클래스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익명 클래스를 활용하고 이를 뷰 페이저에 on page change callback 함수로 한번 구현을 할게요. 괄호 열고 여기서 한번 중괄호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onPage selected라는 메서드를 이제 오버라이드 해줄게요. 네, 되셨나요? 이제 이 onPage selected에서는 저희가 만든 이 init 더미 데이터에서 이 각 이미지 리스트와 텍스트 리스트에 이제 포지션을 위치시켜 줄 거기 때문에 binding tv fruit의 텍스트를 이제 해당 포지션에 텍스트 리스트라는 배열에 담긴 포지션에 변화를 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내용은 같은 내용의 포지션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아까 기본 텍스트로 토마토였는데 이제는 저희가 추가한 이 텍스트 리스트의 사과로 바뀐 게 보이시죠? 스와이프를 하면은 바나나, 복숭아, 네, 이렇게 이미지의 스와이프에 이제 콜백 함수로 텍스트의 변화를 해주는 것까지 구현을 해봤습니다.